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여자예요. 관계가 조금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친정 부모님을 두었네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아빠한테는 역마살 같은 게 있었는지 집 밖으로 많이 놔둘곤 하셨죠. 집에 온전히 붙어 계신 적이 거의 없었고 직업도 한 가지로 정착해서 오래 일을 하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엄마는 어떻게든 아빠를 옹호하려고 하셨던 분이었고요. 늘 가장의 무게를 지며 일을 하셨던 엄마는 공장을 전전하시다가 지인분의 소개로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잘 되는 집은 아니었지만 인력이 워낙 적었다 보니까 엄마는 늘 바쁘게 일을 하셨는데 그 고되고 힘든 마음을 기댈 때가 필요하셨었나 봅니다. 그곳에 단골 손님이셨던 어떤 아저씨와 꽤 각별한 관계가 되셨어요. 엄마, 쇼핑백에 여벌옷은 왜 챙겨가? 혹시 갈아입으려고? 저번에도 몇 번 옷을 가져갔던 것 같은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챙겨가는 거야. 엄마는 그 아저씨와의 관계를 감추려고 하셨지만 제가 결국 눈치채게 되었어요.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날 아빠가 집에 오셨을 때 제 여동생이 그만 입을 놀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엄마가 좀 의심스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의심스럽다니. 어떻게 의심스럽길래? 화가 나신 아빠가 당장에 엄마와 말다툼을 벌이셨고 엄마는 외롭고 힘든 마음에 친구를 새로 사귄 거라며 진실 아닌 진실을 털어놓으셨어요. 이튿날 아빠가 아예 작정하시곤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셨죠. 엄청 충격적이었죠. 원래도 두문분출하시는 분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가장의 역할을 오래전에 그만두신 분이었어도 어쨌든 아빠였으니까요. 그냥 사라지는 것과 작정하고 집을 아예 나가버리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래서 여동생은 자기가 말실수를 괜히 했다며 울고불고 후회를 해댔었네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혼을 하셨어요. 저희 자매는 엄마가 그 아저씨와 본격적으로 만나실 거라고 남몰래 예상을 했었으나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오히려 엄마는 그 아저씨와 완전히 정리를 하셨고 이혼의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네요. 제 마음도 복잡했었는지 저는 수능을 완전히 망쳤어요. 욕심 같아서는 재수를 하고 싶었으나 상황상 대학 진학을 포기하였죠. 전문대를 나올 바엔 차라리 하루빨리 돈을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공장 쪽으로 일을 알아봤었는데 신기하게도 어쩌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제가 제빵을 배우고 있었어요. 각종 자격증도 따면서 저는 제가 제빵에 진심이 되어 있었죠. 여동생은 무난한 4년제 대학에 들어갔지만 이런 곳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대학 간판은 보통이면서 등록금은 콧대 높다는 거예요. 제가 버는 돈은 족족 여동생에게 갔어요.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는 말이 절로 나왔었네요. 여동생은 저한테 미안해서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옷 한 벌, 가방 한 개를 사지 않았어요. 이런 저희를 보면서 엄마는 결단하셨죠. 언제까지 남의 돈이나 벌어주면서 지낼 순 없겠구나. 내가 우리 딸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반찬 가게를 차려야겠어. 뭐? 엄마가 그럼 사장님이 되겠다고? 우리야 엄마 실력을 아니까 그쪽으로는 걱정이 안 되는데 힘드실까봐 그게 무서운 거지. 정말로 무서운 건 이대로 주저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못나고 어리석은 엄마를 둔 죄로 너희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하구나. 내가 반드시 가게 차려서 일 한번 내볼 거야. 엄마가 큰 결심을 하셨고 대출 받고 발품을 팔아가며 가게를 차리셨어요. 수면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여가면서까지 엄마는 반찬 가게에 모든 걸 쏟아 부으셨죠. 여동생이 틈나는 대로 일손을 거들었고요. 초반에는 장사가 거의 안 됐어요. 하지만 정성은 통하는 법이라고 하던가요.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단골들이 생겨났어요. 예약 주문을 하는 손님들도 생겼단다. 내가 이렇게 남한테 인정을 받는 날이 오다니.
우리 딸들에게 조금이나마 면이 선 듯 싶구나. 만약 너희 아빠도 함께였다면 분명 기뻐했겠지. 가게의 상승세에 엄마는 무척 반색하셨으나 한편으로는 아빠 생각으로 조금은 힘들어하시는 모습도 보였어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이었겠죠. 반찬 가게의 선전으로 저는 전보다 더욱 집중하며 제 꿈을 향해 나아갔죠. 그러던 중에 만나 결혼까지 가게 된 인연이 있었어요. 정말 우연히 다리가 놓아져서 안면을 트게 된 사이였는데 만나다 보니까 친해졌고 사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혼 얘기까지 나왔던 것이고요. 이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답니다. 제 배경은 별로였지만 남편은 의사였으니까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의대생이었는데 공부와 씨름해 가며 지내던 때에 제가 옆에 있어줘서 당시 남편한테는 큰 위안이 되었다네요. 먼저 사귀자 한 것도 결혼 얘기를 꺼낸 것도 남편이었어요. 저는 서로 스펙 차이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에 부담이 들어서 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본 적은 없었으나 저도 남편이 좋았죠. 그래서 청혼 얘기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빠네 어머님께서 내 얘기를 듣더니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셨다면서 결혼 반대하실 텐데 정말 괜찮겠어? 우리 엄마는 내 말이라면 꿈뻑 죽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왠지 찜찜하긴 했으나 남편이 장담을 하는 모습에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엄마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죠. 네가 기어이 그 의사된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겠다고? 엄마는 왠지 내키지 않아 하시는 듯 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역시나 제 짐작대로였죠. 상대 집안이 저희보다 훨씬 형편이 좋은 데다가 의사인 장남을 웬만한 여자에게는 갖다 붙이지 않을 거라는 게 엄마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는 수 없이 안 그래도 이미 그쪽 부모님이 저를 별로라고 생각해 왔다는 걸 털어놓았죠. 그럼에도 제가 이 결혼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말이에요. 내가 결혼해서 눈칫밥 먹고 살게 된다고 해도 나는 꼭 결혼하고 싶어. 제가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에 엄마는 끝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물론 저희 엄마를 뵙고 싶단 게 본론이었죠. 두 분이 이혼하셔서 어차피 아버지는 안 계시잖아. 어머니 쪽만 배워야지. 맞는 사실인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왠지 제 마음이 싸했었네요. 저는 엄마를 시어머니와 독대하게 만들 순 없어서 같이 배웠어요. 반찬 가게에 가까운 카페였죠. 그런데 자리가 무르익다 보니까 어느새 두 분만 치열하게 대화를 하셨고 저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가 되었어요. 저희 아들이 하도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대니까 저희 남편도 슬슬 마음을 바꾸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직접 찾아뵙게 됐어요. 저는 하여간에 이 결혼은 결사 반대라고 못을 채차 받고 싶네요. 시어머니께서 그때부터 본론을 꺼내드셨는데 제가 뭐라고 반박하려 하자 옆에서 엄마가 저를 말리셨어요. 눈빛에서 너는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어라 는 의미가 전달되어 왔죠. 제가 저희 딸애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을 진작 반대하고 계신다는 그 입장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제가 따로 여쭈어도 될까요? 이 이유를 따로 알려드려야만 아실 수 있나 보죠? 저희 쪽이 너무 손해보는 결혼이니까 그렇죠. 저희 아들은 무려 의사인데 그쪽 따님은 빵이나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고졸 신분으로. 애들이 좋다는데 저희가 설왕설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어엿한 사회인들이고 엄연한 성인들입니다. 자기들 의지대로 결혼할 수 있는 저희 자식들이잖아요. 그 생각을 저희가 먼저 존중해주는 게 옳죠. 이보세요. 저는 말이죠. 고작 고졸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제 아들을 귀한 의사로 키워낸 게 아니에요. 사귀는 것까진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하지만 결혼은 아니죠. 저는 딸애가 원하는 길이라면 응원해주고 싶어요. 딸애는 지금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중이고요. 실력도 있어요. 고졸이라고 섣불리 얕잡아보지 말아주세요. 제가 허심탄회하게 그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왕이면
며느리 덕을 보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내 아들 그렇게 잘 키워놨으니 그 정도 호사는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안보다 형편이 기우는 집안의 장녀라니, 고졸이라니 제가 안 속상하겠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반찬 가게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매일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잘 벌어 먹고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전적으로 현재 전혀 어렵지 않고요. 저는 사위 덕 보려는 욕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하니 며느리로 호사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은 눌러주실 수 없을까요? 딸애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이러는 저의 심정도 헤아려 주세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엄마는 낯빛 하나 안 바꾸신 채로 차분하게 말씀을 이어가셨고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할 말을 잃어버리셨죠. 저는 엄마 옆에서 내내 울음을 참느라 힘이 들었어요. 입을 떼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차마 대화에 끼어들지도 못한 채 그렇게 있었네요.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소득 없이 일어나셨고 저를 흘끗 보시면서 안 그렇게들 생겨가지고 키가 참 세네. 이런 말씀을 남기신 채 자리를 뜨셨답니다. 그건 패배 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빠르게 결혼이 진행되었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잘 살게. 제가 욕심낸 결혼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쓰라렸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설렘과 행복이 더 앞섰던 게 사실이네요. 해냈다라는 생각만 컸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저를 당신의 며느리로 들이기 싫어하셨으나 남편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에 결국 결혼이 성사됐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싶어 하셨고요. 신혼집은 남편의 병원이랑 제 직장의 동선을 고려해서 전셋집으로 구했어요. 친정이나 시댁하고는 거리가 좀 됐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엄마의 반찬 가게가 시댁이랑 별로 멀지 않은 거리였더군요. 저는 결혼하고 난 뒤에 직장에서 더욱 바빠졌으나 집안일엔 소홀하지 않았어요. 작업장을 청결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서 그런지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도 늘 신혼집을 깨끗하게 관리하였어요. 부엌이며 화장실까지 싹 다 물때 하나 끼는 법이 없었죠. 반면에 남편은 워낙 병원 일로 바쁜 사람이었고 집에서는 오롯이 피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하였으므로 집안일에는 일체 손 하나 까딱 안 했고요. 잠만 잘 자고 밥만 잘 먹으면 됐었죠. 어쨌든 저희끼리 잘 살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로 다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었죠. 도대체 저녁 식사 시간을 못 맞춘다는 게 말이나 되니? 어머님, 제가 근무 시간이 현재 고정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 일찍 출근을 해야 해서 오늘은 저녁 8시 전에 잘 예정이에요. 얘가 지난번에도 그 핑계 대더니 오늘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잠깐, 그러면 너는 내 아들 내팽개치고 너 하고 싶은 일 따라서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는 얘기야? 새벽에도 사람 자고 있는데 막 출근 준비하고? 새벽 도중에 나갈 때는 제가 씻는 것도 정말 조심해서 조용히 씻고 출근해요. 충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말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영 못 믿어온데 너 혹시 내 아들 밥도 매번 안 차려주는 거니? 냉장고에 반찬이 항상 많아요. 저희 친정 엄마께서 반찬 가게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요즘에는 반찬 받아서 먹는지라 저희 잘 먹고 있습니다. 어쩜 반찬을 한꺼번에 장만에다가 내 아들 보고 알아서 처먹으라고 하면 다니? 이것 봐라. 내 아들이 잔반 처리반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일주일에 1번에서 2번씩 반찬을 받아서 먹고 있어요. 종류별로 다양하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지라 정말 든든하게 잘 먹는 중이에요. 건강식이고요.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해드린 끝에야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죽이셨어요. 엄마가 하도 고집을 피우셔서 반찬을 받아먹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남편이 저희 엄마표 반찬들을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저는 이제 안 받아먹겠다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네요. 특히나 저나 남편이나 바쁜 시기를 그때 보내고 있었는데
직접 요리할 여력이 부족했으니까요.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엄마의 반찬 가게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저는 성의껏 답변을 해드렸었죠. 그런데 이게 저의 실수였던 거예요. 몇 달 뒤였어요. 병원 동료가 선물로 건강즙을 돌렸다면서 남편이 그걸 시댁에 갖다 드리라고 저한테 시켰어요. 근데 오빠, 저번에도 두부만 챙겨드렸는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나는 그냥 우리 엄마도 있다고. 장모님께서는 반찬 만드시느라 다양한 음식을 맛보시잖아. 건강관리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저는 황당한 의견에 섭섭했죠. 제 친정만 등한시되는 거 느껴왔으니까요. 결혼 후에 느낀 점은 제가 철저히 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아무 말 못하고 결국 시댁에 그 건강즙을 갖다 드리러 간 날에 제가 봐버렸던 거예요. 저희 엄마가 시댁에 계시는 모습을요. 정확히는 시댁 앞이라고 해야겠네요. 아파트 통로 밑에 두 분이 계셨고 막 도착한 저만 그 두 분을 볼 수 있는 각도였어요. 엄마가 왜 저기 계신가 의문이었고 바로 인사를 드리려 했는데 자, 여기 3만 원이에요, 사부인. 반찬값은 잘 챙겨주신다고 그러셨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거의 한 달이었으니 3만 원 드리면 적당할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급, 계산, 뭐 이런 것 아주 정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혹시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식 솜씨는 뭐 그럭저럭 쓸만하신 것 같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저희 엄마는 3만 원을 억지로 받아든 채 고개를 떨구고 계셨고 그 앞에 선 시어머니께서는 당당하게 팔짱을 끼신 상태였죠. 한 달 3만 원이요? 그럼 하루에 1,000원으로 계산을 하신 건가요? 제가 하루치 반찬으로 못해도 3팩씩은 넣어드렸는데요. 판매가를 모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 사부인, 융통성 없게 왜 이러세요? 어차피 가게에 늘 있는 반찬들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처리하는 걸 도와드리는 셈인 거죠. 하지만 사돈 사이에 무상으로 이런저런 거 오가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3만 원 챙겨드린 거고요. 그제야 상황 정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매일 반찬을 요구하셨고 그 대가로 꼴랑 한 달 3만 원을 지불하신 거였죠. 그때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제가 손에 쥐고 있었던 건강즙 쇼핑백이었어요. 남편의 심부름으로 시댁에 전달될 건강즙을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차갑게 식더군요. 이게 다 뭐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영위해야 할 결혼 생활인가?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나? 질문에 답을 할 자신이 없더군요. 미칠 것 같았어요. 착잡하게 있던 제 귀에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저한테 퇴근하는 길에 매일 여기 들러서 반찬을 주고 가라 하셨죠. 반찬 종류는 다양하게 부탁한다 하셨고요. 한 달 동안 5만 신경 써가면서 발에 땀나게 움직인 대가가 3만 원. 솔직히 지금 심경이 좀 복잡합니다. 엄마의 말에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 복잡한데 그래서 뭐요? 저희 같은 집안에 감히 며느리로 들어온 고졸 딸내미 생각해서라도 사부인께서는 판단 잘 하셔야죠. 그건 그렇고 어제 계란말이는 좀 퍽퍽하더라. 시어머니 깔깔 웃는 소리가 귀에 들려온 순간 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가슴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작작하시죠, 어머님? 너무 추하시네요. 깜짝이야. 네가 지금 여기 왜 있어? 사부인께서 이거 일부러 의도한 상황이죠? 참나, 얄팍 한 수 쓰기는. 어머님, 개소리 마세요. 저는 여기 오고 나서야 엄마가 계시는 걸 알았는데요. 반찬 이야기도 지금 처음 안 거고요. 제 등장에 깜짝 놀라셨던 엄마는 이어진 제 언행에 더욱 기겁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보단 안 놀라신 것 같았어요. 저를 보는 시어머니의 안색이 금세 파리해졌으니까요. 너, 니까지 게? 나한테 어디 건방지게 말을 그따위로 해대? 머리에 든 것 없고 능력 없는 고졸 주제에 내 잘난 의사 아들 채가니까 아주 기세가 등등한가 보지?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지. 근본 하나 없는 못 배운 천한 집안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기에 반대를 했던 건데. 그러게요.
반대를 좀 더 열심히 해주시지. 어머님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결혼까지 왔던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머님의 탓이 크네요. 너 아주 미쳤구나. 앞으로 내가 시집살이로 목이 졸려봐야 정신을 차리겠니?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너 당장 무릎 꿇어. 제가 왜요? 나 이제 그쪽 며느리 안 할 건데? 그쪽은 이제 내 시어머니 아니야. 반찬값도 내기 싫어서 구질구질하게 구는 볼성사 나온 아줌마일 뿐이지. 뭐? 그쪽? 아줌마? 아이고야. 시어머니, 아니 아줌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였고 저는 어리 빠져있는 엄마를 잡아 끌었어요. 엄마, 우리는 이만 가자. 저 아줌마가 쓰러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게 놔두고. 무슨 정신으로 친정집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마주보고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도 엄마도 저도 끝내 눈물바람이었죠. 그 아줌마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걸 엄마도 알고 계셨지만 제 결혼 생활이 평탄하길 바라셔서 꾹 참으셨대요. 그리고 그 아줌마가 반찬값은 잘 챙겨준다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엄마는 철석같이 그걸 믿었던 거고요. 그런데 사람을 모욕한 거죠. 그동안 참 속상했었는데 그래도 널 생각해서 참았지. 하지만 지금 보니까 숨긴 게 내 잘못 같구나. 면목이 없어. 엄마가 왜 사과를 해? 미안해하지 마. 그리고 아까 들었죠? 나 이혼할 거야. 엄마가 이런 멸시를 당했다니. 더 이상 그딴 집안의 일원으로 살기 싫어. 뭐? 아까 홧김에 한 소리가 아니었던 거야? 하지만 네가 어떻게 이 결혼을 했는데? 너 설마 윤서방이랑 행복하지 않은 거였니? 엄마한테 차마 티는 못 냈지만 맞아. 별로 행복하지 않아. 내가 그렸던 결혼 생활과는 많이 다른 현실이거든. 헛된 망상을 하면서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지. 깨어나서 우리 가족한테 더 잘하면서 살래. 한순간 감정에 치우쳐서 억지로 결혼까지 했던 거. 엄마한테 정말 죄송해요. 이런 딸이라서 미안해. 앞으로 더 잘할게. 내가 박복해서 네가 나를 닮아서 너마저 이혼이란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엄마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네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너를 위한 선택을 내렸으면 해. 그간 소가리를 해오신 엄마한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스러웠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혼 선언을 했죠. 너 정말 웃긴다. 네가 뭔데 나한테 먼저 이혼을 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말은 해도 내가 하는 거야. 오빠는 역시 나를 자기 비위 맞춰주는 편한 사람 정도로만 보고 있었나 보네. 이런 순간에도 그딴 헛소리나 하는 걸 보면 말이야. 잔말 말고 이혼하자. 나에 비해서 오빠가 더 잃을 거 많은 사람인 거 알지? 괜히 이상한 소문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이혼하자고. 남편이 붕괴하였지만 오히려 그 자존심 때문에 원활한 이혼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분고분하고 성실해서 마음에 들었건만 정말 실망이라나 뭐라나. 남편은 그런 어이없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저와 갈라섰어요. 이 과정에서도 그 아줌마가 끼어들어서 어찌나 시끄럽게 상황을 들들 볶았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깔끔한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됐다니 다행이었죠. 고졸 빵쟁이 주제에 끝까지 으스대기는. 변변찮은 빽 하나 없고 집안도 볼품없는데 고고한 척은 더럽게 잘하네. 내 앞길이 얼마나 볼품없을지 내가 기대해주마. 그 아줌마는 악독한 성정에 걸맞게 저한테 화려한 마지막 멘트를 남겨주었죠. 저는 못 들은 척 무시했어요. 완전히 남남이 된 마당에 기대하기는 뭘 기대해요. 어이없었죠. 하지만 저에게도 일련의 상황들을 겪은 건 정말 큰 타격이었고 마음을 추슬러야 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바로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결혼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잘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제 소식을 접한 아빠가 오신 건데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 곁으로 완전히 돌아오실 요량이셨거든요. 심신이 지쳐 있었던 엄마는 반찬가게 운영에도 벅참을 느끼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동생이 몰래 아빠한테 연락해서 그걸 다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여동생을 통해 상황 보고를 받고 계셨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셨고 엄마까지 얽혀서 사돈집안하고 대판 싸웠다는 것도 아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입이 가벼운 여동생 덕분에 저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빠는 엄마와 다시 대화를 시작하셨고 두 분은 금세 재결합을 원하게 되셨어요. 아빠가 돌아와서 다시 내 식구가 된 것만으로도 놀라웠는데 더한 사실은 바로 아빠가 재력가가 되어 계셨단 점이었어요. 옛날부터 범상치 않은 분이시긴 했지만 주식 투자에 귀재가 되실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네요. 지난 세월 많은 생각을 했다. 우리는 결국 가족일 수밖에 없더구나. 이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뀔 수 없는 것이었어. 앞으로는 쭉 함께 지내자. 아빠는 과거 엄마의 실수를 지난 시간으로 되었다며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또 스스로의 지난 과오 또한 엄마에게 용서를 비셨어요. 앞으로 저희 네 식구는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하기로 다짐했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본격적인 엄마의 반찬가게 확장이었어요. 요컨대 아빠의 투자였죠.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하였고 온라인 홍보와 단체 주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규모를 불려나갔어요. 대학 졸업을 하고도 엄마의 일손을 도우며 지냈던 여동생은 부모님과 상의를 거친 끝에 사무 자격증을 몇 개 따서 취업에 성공했어요. 여동생이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을 부모님은 꿰뚫고 계셨던 거죠. 엄마의 반찬 가게를 눈부시게 성장시킨 아빠의 다음 타겟은 바로 저였답니다. 저는 빵으로만 외길 인생을 걷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 점을 활용해서 매장을 꾸리라 하셨어요. 네 빵에는 스토리가 있어. 장사를 한다면 분명 잘 될 거야. 일본으로는 목이 좋아야겠지. 나한테 맡겨둬라. 아빠는 저에게 가게를 차려주셨어요. 서울 근교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요. 홍보에 큰 돈은 쓰지도 않았건만 오픈 3주차 주말에 테이블 만석을 찍었어요. 빵 나오는 타임을 바로 늘려야 했고 정직원부터 주차 알바까지 일하는 사람만 수십 명이 됐고요. 하도 정신이 없어서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헷갈릴 지경이었지만 분명한 건 즐겁단 사실이었어요. 해도 뜨지 않는 새벽에 나와 빵을 준비하면서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맛있게 먹는 손님들을 보면 마음이 행복했고 이렇게 멋진 공간이 제 가게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평일에도 피크타임이면 테이블이 꽉 찰 정도가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바쁜 매장을 점검할까 싶어서 홀을 돌고 있었어요. 셀프바에 냅킨이 하나도 없어서 손님들이 불평하고 있길래 제가 얼른 채워 넣는 와중에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신상 카페는 다르다, 달라. 무슨 이 시간에 젊은 애들이 이렇게나 많아? 다들 일도 안 하나 봐. 세상에 장사 잘 되는 것 좀 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긴가민가 하면서 냅킨을 채우며 옆쪽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바로 옆 테이블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머니 무리가 보였죠. 총 4분이었는데 한 분과는 제가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은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쳤는데 그러자 그쪽에서 저를 쳐다봤어요. 허라? 너 여기서다 보네? 그래, 잘 살고 있었니? 열심히 사는 것 같네? 전 시어머니인 그 아줌마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아주 즐겁게 비꼬았죠. 일행분들도 다 저를 주목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너 여기서 일하나 보구나. 고졸이고 나이 먹더라도 이런 데서는 일을 할 수가 있지.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주제 파악도 잘했네. 그 아줌마가 푸 웃으면서 말을 하자 일행분들은 입모양으로 아, 이혼당한 고졸 며느리? 이런 정보를 주고받으셨어요. 허위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아줌마는 저한테 직원 아니고 혹시 알바인 건 아니지? 그러면 너무 쪽팔린 건데? 이런 질문을 하며 웃음을 참는 표정을 지었죠. 열받은 제가 냅킨 봉지를 쥐고 그 아줌마를 향해 돌아서려던 순간 사장님 죄송해요.
냅킨 아까 채운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홀을 둘러 나온 직원이 저를 발견하고는 꾸벅 인사를 했어요. 저한테서 냅킨을 받아들곤 재차 죄송하다고 그랬죠. 저는 그 직원에게 냅킨 봉지를 건네면서 아줌마를 쳐다봤어요. 일동 전체 얼음이 되어선 넋이 나가 있었어요. 사장? 에이, 설마 네가 여기 사장? 잘 들어놓으시군. 무슨 설마 같은 타령을 하세요? 네, 제가 사장인데요. 아줌마는 얼굴까지 금세 창백해졌어요. 아니, 그럴 리가? 네가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위치에 이렇게 큰 가게를? 아, 궁금하세요? 알고 싶으시면 주문부터 하세요. 인당 3만 원 이상씩 구매하시면 알려드릴게요. 뭐? 인당 3만 원? 날강도 아니야? 글쎄요. 한 달 반찬값을 3만 원으로 퉁치는 정신 나간 무례배도 있는데 저 정도면 준수하죠. 안 그래요, 아줌마? 제 말이 끝나자 아줌마는 화딱지가 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즉시 현기증이 왔는지 휘청거렸어요. 깜짝 놀란 일행분들이 그 아줌마를 부축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반찬값 3만 원? 이렇게 속닥거리는 게 보였어요. 아줌마가 하도 속물이라 숨겼던 건데 사실 저 돈 있고 백 있는 사람이에요. 저의 폭탄 발언에 그 아줌마는 창백하게 질린 채로 가방을 챙기더니 갑자기 출구로 도망갔어요. 하도 매장에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정신이 빠져서 걷던 아줌마가 입구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치이더니 결국 한 번은 넘어지더군요. 우스웠네요. 아줌마랑 같이 온 일행분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전말을 물어보시길래 솔직히 알려드렸어요. 간략하게 진실만을요. 저의 짧은 답변만으로도 충분히 경악하신 그분들은 혀를 끌끌 찼어요. 그거 완전 미친 여자였잖아. 앞으로 상종하지 말자고. 안 그래도 의사 아들 하나 때문에 유세 떠는 거 짜증났었는데. 그 의사 아들도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적응 못해서 이리저리 떠돈다더라. 다들 붕괴하시는 걸 보고 그 아줌마의 인망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어찌 보면 당연했죠. 충격적인 패배감에 하얗게 질려서 도망가던 그 아줌마를 떠올리면 두고두고 통쾌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희 가족들도 신이 나 있고요. 이래서 사람 앞날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고 하는 것 같네요. 저는 지금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생활 중이에요. 매장도 여전히 순항 중이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의 인생에도 통쾌한 한 방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